차기 대선이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네요.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입니다. 몸풀기에 들어간 대선 주자들 나오기 시작했죠. 오늘 그중 한 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음도 좋으셔야 됩니다. 자, 대권 도전에 대해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공식화는 안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결심은 굳히신 거 아닙니까? 궤도로 본격 진입 중에 있습니다. 야, 이건 뭐 거의 결정이 됐다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자, 사실 오랫동안 또 정치에 좀 아웃사이더로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네. 예, 최근에 복귀하시고 있는데 이 대권을 구상하시고 참여하시려는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제 질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을 아파하고 있죠. 근데 네. 미래를 얘기하는 분이 없거든요. 네. 미래와 희망을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서포터즈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미래와 희망. 그러면 우리 이광재 의원께서는 우리가 그려야 할 미래와 희망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결국은 일자리와 복지가 충분한 나에게 힘이 되는 나라겠죠. 네. 행복한 나라겠죠. 예. 두 번째로는 외교 질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그 박수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만드는 네. 그런 나라를 원하는 거겠죠. 아, 그렇군요. 일자리 복지 또 당당하고 균형 있는 외교 이렇게 좀 풀이해 주시는데 그 외에도 뭐 할 말은 많으실 건데 차차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냉정한 현실은 후발주자세요. 이미 앞에서 대권 털을 닦아놓고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는 선두주자들 즐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경선도 얼마 안 남았을 건데 객관적으로 불리한 현실이라는 건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1%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결국 저는 국민만 믿고 갈 생각인데요. 예. 그리고 세대 교체의 바람은 점점 세질 거다. 그래서 이재명 현 지사와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의 50대의 불꽃 튀는 대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러면은 결국 국민들은 도대체 미래를 누가 이 기술혁명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기술혁명. 중요할 텐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일까요? 아니면 저일까요? 어허. 두 번째는 문제는 경제일 텐데 예. 결국 일자리와 복지인데 이 혁신 성장의 일자리와 예. 이 복지는 과연 이재명 지사가 잘할까요? 제가 잘할까요? 예. 세 번째는 외교가 중요한데 예. 우리가 국익에 당당한 것도 중요하고 미국 중국 사이에 균형 있는 외교도 중요한데 예.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잘할까요? 제가 잘할까요? 어. 제일 중요한 거 이 대한민국이 갈갈이 좀 갈라져 있잖아요. 예. 이 분열된 나라를 통합으로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꿈인데 예. 여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잘할까요? 제가 잘할까요? 이건 아니 국민들이 좋은 건 다 하시겠다고 판단하실 문제겠죠. 이재명 지사도 강점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좀 선명해요. 기본소득 시리즈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개헌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술혁명, 혁신, 균형 외교, 복지 다 얘기하시지만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상품,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난 이런 사람이다.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겠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개헌론에 대한 이광재 의원의 견해는 뭡니까? 기본소득 부분은 결국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못할 것이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요? 개헌론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그러면 저 이광재는 결국 창업국가로 가야 한다. 창업국가. 그리고 디지털 경제 문화 영토에서 적어도 10억, 20억 정도를 만들어야 예. 우리가 일자리와 기회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산업은행을 예. 이제 우리가 창업은행으로 근본적인 대전환을 해서 뭐가 다르죠? 이 산업은행은 예. 기간에 우리가 산업자본의 역할을 해서 기존의 기업들을 키워주는 거였죠. 덩치 큰 네. 과거 산업.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부족한 것은 시드가 부족하고 세컨더리 펀드, 즉 유니콘까지 크게 발전하는 부분에서 부족한데 예. 산업은행 자본이 우리가 27조 원쯤 되고 이게 비상장이거든요. 국가은행이거든요. 예. 이제는 과거의 전통 산업을 키우는 은행이 아니고 예. 이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유니콘을 만드는
창업 국가의 핵심적인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카카오가 1억이고 유튜브가 20억이고 예. 페이스북이 27억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 디지털 경제 영토에서 우리가 기회가 온다. 예. 저는 이 디지털 경제 영토를 대대적으로 키우는 어허. 그래서 기회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예. 랜드마크입니다. 아, 그래요. 이 기회의 나라, 내 삶을 지켜주는 국가.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은 일정 정도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최소한의 어떤 안전망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국민 일부분밖에 적용되지 않는 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저는 기본소득 부분은 결국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이 결국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점. 예. 그다음에 고령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만들자는 취지에는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예. 우리가 5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면 25조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저는 하는 것보다는 예. 결국은 그 한 계층 저는 청년들에게 특정하든지 아니면 네. 어떤 지역 같은 데를 선정해서 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전국적인 실시 여부를 해봐야지 예. 이 50만 원을 한 달에 4만 원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고 예. 먼저 실험을 해보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는 보다 현실적인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50만 원씩 주면 25조 원이 들어가는데 예. 다른 방법도 하나 있어요. 예를 어떤 들어서 방법? 우리 카드 포인트가 마일리지가 얼마 있는지 모르시죠? 예. 뭐 저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올 2월 달에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나눠준 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3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버가 다운된 적도 있었거든요. 네. 1년에 우리가 포인트 마일리지가 약 20조 원 정도 발행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소득으로 만들어 주든지 어허.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수많은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익이 가는 예. 많은 우리가 그 식당이나 숙박 하시는데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일정한 돈을 가지고 그 플랫폼 기업을 국가가 부분 투자를 해서 예. 오히려 분배를 늘리는 것이 배달하시는 분, 식당 하시는 분, 어허. 숙박하시는 데 현실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 예. 오히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지만 예. 지금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길을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플랫폼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구조로 그렇죠. 우리가 바꾸겠다는 후보가 말씀이신데. 그 참여하는 분들에게 15%의 주식을 나눠주는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그 클라우딩 개념으로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뭐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왜냐하면 아닌가. 플랫폼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앱을 만드는데 실제 이기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그 플랫폼을 키우는데 국가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익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네. 더 큰 플랫폼이 되겠죠. 네, 그것도 어디 한정된 거 아닌가. 우리나라 노인층의 절반이 빈곤층이고요. 또 최저 생계비가 안 되는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들도 수백만 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서민들은 이건 남의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런 거겠죠.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재원을 가지고 예. 어디를 우리가 집중해서 결국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댈 수 없는 서민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오히려 그런 걸 찾아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법안이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예. 그 위기 가구 지원하세요라고 이런 플래카드가 붙여 있습니다. 예, 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란 말 안 씁니다, 요즘. 네, 주민센터. 예. 근데 보면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사라져가는 우리 어려운 이웃이 많거든요. 오히려 예. 정확한 그분들의 고용은 돼 있는지, 전기료는 내고 있는지, 예. 통신료는 내고 있는지 이런 상태를 저는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좀 정확히 도와주면 좋겠고 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우리가 좀 더 어느 한정된 타겟을 정해서 실험을 하고 거기서 오류를 발견하고 조금 더 진화하는 것이 네. 저는 국가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 이 부분이 아무래도 경선 때 좀 뜨거운 토론이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 벌써 대선 아주 뭐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일종의 어떤 복지 바우처 같이 뭔가 이렇게 다 지켜줄 수 있는 어떤 패키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또 초청해서 저희가 자세히 듣기로 하고 네.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 일각에서 경선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기를 앞두고 경기 규칙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걸 바꾸려면 결국 당 지도부하고 1등인 이재명 지사가 결심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어허. 만약 제가 출마하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당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뭐 화끈하시네요. 근데 저 경기 앞두고 룰 바꾸는 거는 좀 안 된다. 과거에 국민의힘이 패스트 트랙 때 반대하면서 했던 논리하고 비슷해서 그때 제가 좀 노무현- 생각이 납니다. 예. 자, 그러면 당헌 당규로 지정돼 있는 거 일단 지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야권 주자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윤석열 전 총장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윤 총장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그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것이 결국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결국 민주당이 새로운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 네. 이 지지도라는 게 사실 무지개 같은 거잖아요. 예. 잘 아시죠? 무지개 같다. 예, 겉좀 뜻이 있네요. 예. 그래서 더 결국은- 지켜봐야 됩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도 예. 그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일이 맞는가를 보고 채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이 서서히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과연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를 일으킬 건가? 문제는 외교인데 정말 외교를 잘할 건가? 나라를 통합시킬 건가? 아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을 이끌 수 있을 건가? 예. 라고 하는 걸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판단하실 거다. 좋습니다. 제가 이광재 의원님 스타일을 보면은 혼자 뭘 막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뭔가 기획을 하고 막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김동연 전 부총리 네. 만나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같이 어울러서 뭐 같이 하실 수 있는 뭔가 이런 플랫폼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이 분열된 나라가 좀 이렇게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김동연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기득권을 깨야만 2030 세대가 일할 기회와 결혼할 기회와 집 살 기회가 온다. 예. 이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 어허. 대한민국이 혁신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김 부총리는 나는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 출신이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의를 어허. 지키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얘기 국민의힘이 들으면은 굉장히 좀 맥 빠지겠어요. 자기들이 데리고 가겠다 그러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저는 국민의힘은 안 갈 거라고 안 간다.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직접 들으신 얘기 같은데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최근이죠. 극히 최근이죠.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시기는 말씀 안 하시지만은, 최근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올 초에 그 사면론 꺼냈다가 사과까지 하고 이제 그 전직부 대통령 사면론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부회장 사면론은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자, 앞으로 반도체 뭐 아무리 이런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법치국가입니다. 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면 이야기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지금 그 세계 기술 전쟁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나오잖아요. 네. 결국 이제 반도체와 백신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 경제나 우리 코로나를 벗어나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세계에 적어도 몇 년간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건데 예. 여기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사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 비판 부분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소니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예. 한일 학술원 연구를 했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오너십이 분명히 강해서 예.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18개월을 어허. 그러니까 공장해서 지어가지고 제품 출시까지 18개월을 넘긴 적이 없고요. 네. 소니는 1조 원 이상 투자하는데 36개월 안에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성이 소니를 이겼다는 그 한일 학술원의 결과가 있던데요. 예. 그까지 다 판단해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심하실 문제죠. 네. 어쨌든지 간에 뭐 대통령께서는 사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렇죠. 결심이야 대통령이 하지만은
어떤 그 추진력, 기술 전쟁 이 부분 계속 강조하시네요. 자, 그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면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반론도 상당히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고. 아, 당연하죠. 저한테 그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예, 용기 있다는 거 하고 예, 그또 반대하는 여론도 많고 전 그거 자체가 또 살아있는 대한민국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이것도 경선 때 아마 좀 시끄러운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을 친노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친문이란 말씀은 안 하십니다. 다른 겁니까? 친노, 친문은 다른 거예요? 친문이나 같은 뿌리고 별 의미 없는 구분인데 제가 예. 친노라고 얘기한 것은 어허.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아파하고 있죠. 음. 집과 일자리와.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네. 71번 회의를 주재하셨거든요. 음흠. 근데 지금 수도권은 51%가 넘어가 있고 예.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동북아 균형자론. 음흠. 그것 때문에 엄청 비난을 받았지만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중국이 어. 부상하기 전에 그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우리는 예. 훨씬 더 이 문제를 안정적인 의회가 필요하다는 것. 또 예.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디지털 기술 혁명과 정부 혁신. 그래서 예. 이지원 시스템도 직접 만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그 뒤에도 잘 써먹더라고요. 다른 정부도. 네, 예, 네. 좀 이름은 바꿨지만. 네. 그래서 결국 이 디지털 경제로 앞서 나가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 꿈은 지속되고 있고 이것을 결국 일어날 때 우리는 세계의 미래를 가장 네.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나라. 가슴이 따뜻한 나라. 예, 노무현 정신 있겠다는 말씀을 풀이해 주셨는데요. 그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꼭 전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 태권브이 아니다. 사면한다고 해서 뭐 기술 전쟁 아까 말씀하신 그게 왜 이재용이냐, 왜 사면이냐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와요. 그게 살아있는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결국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너십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네. 삼성이 소니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라는 한국, 일본 학술한 연구 결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예.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예, 반론도 인정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강조한 게 오너십 또 그런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신 것 왜냐하면 같아요. 이게 그 1, 20조가 아니고 몇백 예. 조가 결국 들어가는 아마 삼성의 명운이 걸렸을 거고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중요한 일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 의견도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예. 함께 토론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듣겠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